내 수업의 시그니처인데 물어봐야지. 자, 82쪽부터 볼 거고요. 오늘 할 얘기는 전부 다 정규분포 얘기입니다. 정규분포, 그치? 정규분포 할 때는 우리 항상 이렇게 m, 시그마 제곱 요런 정규분포가 있다면 여기서 이제 이 확률만 잘 구할 줄 알면 되지. 만약에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고 싶어 이러면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은 다 무슨 단계를 거쳐서 구하죠? 표준화를 거쳐서 구하죠. 그래서 표준화를 거치면 요 x를 z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표준화시키고 싶은 식을 표준화시키고 싶은 값을 요 자리에 넣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k 빼기 m 하고 시그마 82쪽입니다. 자, 요렇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표를 이용해 가지고 확률을 구해주는 그게 정규분포의 기본이죠. 정규분포 확률을 구하는 기본이지. 다 이 큰 틀에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82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제일 기본 문제 507번부터 한번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항상 여러분 문제 풀 때 요런 정규분포들은 옆으로 딱 빼가지고 이게 누구에 대한 정규분포인지 딱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통계는 잘 정리하면서 풀면 어렵지 않아요, 문제들이. 자, 그럼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정규분포에서 자, 이런 확률을 얘기를 했어요. x가 40 이상 a 이하일 확률이 0.8185라고 말했어.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x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확률을 구하고자 한다면 얘를 표준화 시켜야 돼요. 방금 말한 것처럼. 자, 그래서 요 식을 표준화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얘 하나 x가 표준화되면서 z가 되겠죠. 그리고 이 양 옆에 있던 요 40하고 a라는 두 값이 둘 다 표준화 공식에 의해서 뭘로 바뀔까요? 5분의 40 마이너스 50 이쪽은 5분의 그렇지, 요렇게 바뀌겠지, 그치? 내가 표준화 시키고 싶은 그 두 값이 요 자리에 오는 거고요. 근데 그 확률이 0.8185라고 했는데 자, 이제 이런 거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찍어 맞출 수 있지. 8185가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8185 그치? 8185면은 이거랑 이거를 더한 거구나 라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죠? 1가지의 확률과 2가지의 확률을 더한 거야. 근데 요 놈을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요 놈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거든. 그치? 그러면 준영아, 자, 요 부분이 마이너스 2잖아. 요게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얼마가 돼줘야 요 놈의 값이 얼마가 돼줘야 8185라는 확률이 만들어질 수 있겠니? 뭐라고? 그쵸. 저 빨간 부분이 마이너스 2니까 초록색이 이게 1이 돼줘야지 그 확률이 8185가 될 수 있죠. 맞지? 네. 그지?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은 그래프 그려보면 돼요. 그치? 표준 정규분포, 정규분포 전부 다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값은 확정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는 거 확정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자 1까지 이렇게 확률을 구해야 그래야 하영아 이쪽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되고 그치? 여기가 0.477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돼가지고 그치? 여기가 0.3413이 돼가지고 이 둘을 합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넓이가 8185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이 1이 돼야 된다 라고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A가 얼마면 돼? 55면 되겠네, 그치? 요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정규분포 문제 기본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유형은 정규분포의 활용, 그래서 확률 구하기인데 83쪽에 있는 516번을 보겠습니다. 자, 골프공.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골프공의 무게를 검사하면 기준 무게와 1g 이상 차이가 나면 불량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도 불량품이고 너무 가벼워도 불량품이야. 그치? 근데 준영아 지금 기준 무게가 몇이라고 말해줬어?
46g이 딱 기준 무게래. 그러면 그 기준 무게보다 1g 이상 차이가 나면 불량품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기준이 46이면 46보다 1g보다 더 많이 무겁거나 혹은 46을 기준으로 1g보다 더 많이 가벼우면 불량품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결국 무게가 얼마 이하거나 얼마 이상이면 불량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45 이하거나 47 이상이면 불량이란 얘기죠. 맞지?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골프공의 무게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45.5, 0.5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골프공의 무게가. 그런데 불량품이 될 확률, 이 골프공이 불량품일 확률, 이 확률을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 X가 자, 준영이 말대로 45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7보다 크면 불량품으로 구분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이 확률이 지금 얼마인지를 구할 거고 당연히 그럼 우리는 이 45와 47을 준영아 어떻게 해야 돼? 표준화 시켜야 돼. 그치? 자, 그러면 표준화 시키니까 X를 Z로 바꿔주고 자, 45가 표준화되면 뭐 될까? 그렇지. 잘하네. 또는 자, 뒤에는 또 47을 표준화 시켜야 되는 거니까 자, Z가 그렇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요건 얼마 나와? 1일까? 마이너스 1 나오고, 그치? 요거는요? 3 나오죠? 47에서 45.5 빼면은 1.5잖아, 1.5. 그죠? 그래서 결국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Z가 3보다 크다, 요렇게 됩니다. 맞지? 자, 그러면 인영이가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표준정규 분포니까 자, 이렇게 표준정규 분포가 있고 가운데가 항상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은 왼쪽으로 요만큼 가서 마이너스 1 있을 거고 3이면은 1, 2, 3,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불량품이 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은 플러스 3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애들이 불량인 애들이잖아. 그치? 자, 근데 요 넓이는 얼마일까요? 0.1587이죠. 그쵸? 이거의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0.1587이고 자, 그 다음에 요 끄트머리 요만큼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0.0013입니다. 그치? 그럼 얘하나 여길로 들어가도 불량품이고 여길로 들어가도 불량품이잖아. 그럼 결국 불량품이 될 확률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더해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답은 뭘까? 0.16 맞죠? 얘네들이 더하면 0.16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불량품일 확률은 0.16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빨리 끝나겠는데.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이것도 정규 분포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다음 유형은 이제 뭐냐면 정규 분포에서의 도수 구하기라고 돼 있죠. 도수. 도수가 뭐지, 서준아? 도수. 네. 악령도수 말고 통계단원에서의 도수. 통계단원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도수 분포표 이런 거 들어봤죠? 중학교 때 배우잖아. 도수 분포표. 그려보시면 알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뭐 수학 점수가 뭐 50점부터 60점, 뭐 60점 이상 뭐 70점 미만, 뭐 70점 이상 80점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 학생 수가 여기 5명, 뭐 여기 7명, 여기 10명, 뭐 9명, 뭐 5명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쭉 쓰는 걸 이렇게 도수 분포표라고 하잖아. 그 도수 분포표에서 도수가 여기 있는 요 학생 수들을 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수 구하기라고 하는 거는 사람 숫자를 대부분의 경우 사람 숫자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520번 문제도 지금 보면 520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노트북 회사가 자사의 구입을 노트북을 구입한 소비자 10,000명을 대상으로 전체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뭐 소평균 사용 기간이 뭐 이렇게 되는데 사용 기간이 8년에서 9년 사이인 소비자가 N명일 때 그 N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10,000명의 사람 중에 그 회사의 노트북을 8년에서 9년 사이로 쓰는 사람들의 숫자를 구해라. 이런 질문인데 사실 인원수가 10,000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8년에서 9년 사이로 사용할 확률을 구해버리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이 노트북을 지금 8년에서 9년 사이로 사용할 확률이 예를 들면 0.1이야. 그러면 내가 조사한 10,000명 중에 확률이 0.1일 만큼에 해당되는 거니까 몇 명이냐라고 물어보면 10,000명 곱하기 0.1 해서 1,000명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거랑 똑같이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그 확률에다가 얼마만 곱해라? 10,000명이니까 만을 곱해라. 그래서 그걸 사람 숫자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자 정규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확률을 구하면 끝나는 건데 준영아 이번에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래? 평균이 72. 근데 약간 좀 고민되는 게 이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단위가 뭐예요? 개월이 단위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조사 대상의 소비자 중에서 사용 기간이 8년에서 9년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년 단위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를 단위를 이렇게 서로 다른 상태로 계산하면 안 되겠지. 단위를 통일합시다. 뭘로 통일할까? 년으로 통일할까? 그치? 그럼 딱 요 72개월이면 몇 년이고? 6년이지. 그래서 평균을 72라고 쓰지 말고 6이라고 써야 상황에 맞겠죠. 그쵸?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뭐라고 써야? 2라고 써야. 그러면은 2제곱 이렇게 생기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x가 자 하영아 얼마일 확률을 지금 찾고 싶어? 문제를 잘 봐봐.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확률을 찾아야 될까? x가 어느 범위에 들어갈 확률? 뭐라고 쓸까요? px가 8보다는 뭐라고? 크거나 같고. 근데 그냥 크다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9보다는 작다. 그치? 여기 사실 등호를 붙이든 안 붙이든 큰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8년과 9년 사이인 그랬으니까 요 확률이 지금 궁금한 거고요. 그럼 이 확률을 하영아 어떻게 해서 계산할 수 있어? 표준화 시켜서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은 x를 z로 바꿔주고요. 자, 8을 표준화 시키면 얼마 나올까요? 1 나오겠지. 9는요? 2분의 3. 그러면 1.5라고 쓸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1부터 1.5 사이일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요 표에서 1이 0.3413이고 1.5가 0.433이잖아. 그러면 이 문제에서의 이 확률은 하영아 어떻게 하면 나올까? 요걸 더한다. 지금의 상황은 항상 아리까리 하면 그려보면 돼. 그치? 확신이 없으면 그려서 내 눈앞에 딱 갖다 놓으면 돼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여기쯤에 1.5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지금 1과 1.5 사이니까 요것만 원하는 거잖아. 요것만. 그치?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표에 있는 요 1.5는 여기를 다 말하는 게 1.5인 거고, 그치? 그러니까 4332 맞죠? 그리고 1은 여기 요만큼
요만큼을 말하는 게 요게 1인 거니까. 그지? 내가 원하는 요 빨간 부분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요거는 0.4332에서 0.3413을 빼는 것이 맞겠죠? 그치? 빼면 얼마 나와, 형아? 그치, 0.091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거랑 똑같죠? 똑같아. 그러면 단 하나 달라지는 것은 여기까지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확률을 이제 사람 숫자로 바꿔야 되잖아, 그치? 그럼 내가 조사한 전체가 몇 명이었지? 10,000명이었으니까 이 10,000명, 만에다가 0.0919를 그냥 곱해준 것이 답. 사람 수가 되는 거죠. 얼마까 그러면? 919가 되는 거죠. 919. 그치?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 그 밑에 있는 유형 10번, 이거 좀 강조하고 싶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요 유형은 나올 때마다 내가 무슨 유형이라고 말했었냐면 유형 10번은 커트라인 구하는 유형이다. 커트라인. 정규분포에서 상당히 출제율이 높은 유형입니다. 커트라인 구하는 거.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521번 대표 유형을 하나 보면 모집 정원이 360명인 공무원 시험에 4,500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때 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트라인 아니야, 그치? 맞죠? 딱 지금 커트라인 구하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521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질문을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이렇게 물어봤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합격자의 최저 점수라는 게 결국 커트라인 말하는 거죠. 그쵸? 이 점수를 넘어야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합격자의 최저 점수, 이걸 우리는 커트라인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 커트라인을 K점이라고 잡겠습니다. 저 K점이 몇 점인지를 찾는 문제예요. 자, 그럼 지금 상황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 사람들의 점수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의 점수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럼 이제 그 정규 분포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이 정규 분포에서 지금 평균이 58점이니까 여기를 58점이라고 놓고, 그럼 이제 그 시험 본 사람들의 점수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을 텐데, 자, 지금 360명 뽑는데 4,5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럼 여기 합격을 하려면 이 4,500명 중에 상위 몇 퍼센트에 들어가야 합격일까? 이 4,500명 중에서 딱 360명만 합격하는 거잖아. 이 360명이 몇 퍼센트예요? 100%예요? 8%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물어보는 거니까 4,500명 중에 360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그치? 그럼 공 하나 떼고요. 9로 약분시키면 50분의 4잖아. 50분의 4면은 이제 100분의 8인 거니까 전체 4,500명 중에 상위 8%만 합격이에요. 하영아, 상위 8%라는 거는 확률로 따지면 지금 우리 이 정규분포 전체 넓이가 1이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커트라인을 K점이라고 잡았을 때 이 K점이라는 점수가 요쪽에 있어야지 말이 되니? 요쪽에 있어야지 말이 되니? 그죠? 요쪽 상당히 끝에 있어야죠. 왜냐면 이 커트라인을 넘는 애들은 몇 퍼센트 밖에 안 되니까? 그지? 요 점수를 넘으면 합격이지. 근데 합격한 애들이 전체 100분의 8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K에서 딱 잘랐을 때 여기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8% 뭐라고 말할 거야? 넓이를 8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지? 퍼센트는 항상 분모에 뭘 갖고 있을까? 그러니까 8%라고 하는 건 소수로 뭐예요? 그러니까 K라는 점수에서 딱 잘랐을 때 그 점수를 넘는 영역의 넓이가 0.08이 되게 하는 그런 K값을 지금 찾는 중이에요. 그지? 자, 그러면 지금의 이 그림의 상황을 얘 하나 식으로 나타내 볼게. 자, 지금의 상황을 P
x가 k보다 클 확률은 얼마다? 0.9208. 그죠? k보다 클 확률이니까 요걸 그대로 0.08이다. 이 상황이죠. 지금 요 그림이 나타내는 식이, 그치? 그림을 식으로 나타내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표준화를 이용해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x를 z로 만들어주면, 자, k를 표준화 시켜가지고 k-58 나누기 10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것이 0.08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표준화 시켰을 때 0부터 1.4까지의 확률이 0.42라 그랬어. 이 0.42라는 넓이가 지금 요 0.08이랑 세트죠. 준영아, 요쪽 넓이가 0.08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가 나왔다는 말과 같아? 0.42. 그쵸? 요만큼의 넓이가 0.42가 나왔다는 말과 같잖아. 그치? 다시 말하면 이 k라는 값을 표준화시켜서 만든 요거 있잖아요. 요 분수. 요 분수의 값이 얼마가 딱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0.4. 복화술에 오류가 생겼네. 기가 안 나와. 귀는 안 좋아도 돼. 머리만 좋으면 돼. 머리도 정말 좋아. 아니, 좀 전에 이 0.42라는 숫자를 네가 어디서 갖고 왔어? 딱 1.4. 그렇지. 여기 있어. 여기. 그치? 0.42라는 넓이를 갖게 하는 그 라인이 1.4 라인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K라는 점수를 표준화를 시켰을 때 딱 1.4 라인을 만들어줘야지. 그걸 표준화 시킨 식이 바로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빨간 네모 박스의 값이 1.4가 돼야 돼. 이런 말인 거지. 그죠? 얘가 1.4가 돼야 돼. 이런 게 커트라인 문제다. 그럼 양변에 10 곱할게요. 그럼 k-58은 10 곱하니까 14가 되고요. 58 넘기면은 더해지니까 72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72점을 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커트라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 문제는 지금 한 것처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커트라인을 K라고 잡고 K에 관한 식을 완성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K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표준화를 이용해서. 자, 이거 유형 중에 하나만 더 할게요. 525번. 자, 525번은 어느 학교 A반, B반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A반은 평균이 47.3. 이런 거 좀 옆에 써놓을게요. 뭐라고? 많은 거 아니에요? 어? 많은 거 아니에요? 얘네가 고3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중학생들일 수도 있지. 중학생 치고도 많은 편이에요. 자, 47.3,7제곱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얘네를 그냥 X라고 할게요. A반. 그 다음에 B반은 평균이 50.1이고요. 그리고 표준편차가 5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요거를 Y라고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정규분포니까 서로 다른 확률 변수를 정해준 거고. 자, 근데 A반에 속해 있는 애들과 B반에 속해 있는 애들의 학생 수는 서로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학생 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학생 수와 확률을 같이 쓸 수 있는 거야. 만약에 A반, B반의 학생 수가 서로 달랐다 그러면은 학생 수와 그 다음에 확률을 우리가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차피 학생 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지? 여기서 지금 A반 학생 중 55 이상인 학생 수가 B반 중 K 이상인 학생 수의 2분의 1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요 2분의 1배라는 게 학생 수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전체 학생 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요 2분의 1배를 확률을 가지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제 식으로 써보면 A반 학생 중 몸무게가 55kg 이상인 학생 수. 자, 요거를 꼭 학생 수가 아니라 확률로 써도 괜찮은 거야, 지금. A반 학생 중이니까 X가 55 이상일 확률. 요렇게. 그지? X가 55 이상일 확률. 요게 지금
빨간 부분을 확률로 바꿔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B반 학생 중 몸무게가 K 이상인 학생, 요거는 그러면 PY가 K 이상이다. 요게 지금 초록색 부분을 확률로 써놓은 겁니다. 그지? 근데 인형아, 빨강이 초록의 2분의 1배래. 빨강이 초록의 2분의 1배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등식을 만들면 돼요? 그렇지. 빨강은 초록의 2분의 1배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초록,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서 K 값을 찾으시면 되는데 요쪽부터 계산 들어갈게요. 준영아, 뭐 해줘야 돼? 표준화 시켜줘야 돼. 55는 지금 요걸 가지고 표준화 시켜줘야 되겠죠? 네. 그죠? 식으로 한번 불러볼까? 7분의 47점. 그렇지. 요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있고, 자, 요것도 표준화 시킬 거니까 P Z로 바꾸고, 자, K는 표준화 시키면 뭐야, 준영아? 5분의 K 마이너스, 그렇지, 50.1 요렇게 되죠, 그쵸? 자, 근데 요쪽 거는 계산해보면 똑 떨어지게 나오죠? 55에서 47.3 빼면은 7.7이니까 7.7을 7로 나누면 1.1이잖아. 그지? 자, 준영아 맞춰봐. 여기 지금 1.1이야. 그지? 그럼 지금 P, Z가 1.1보다 큰 확률을 구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렇게. 자, 한 번에 맞춰줘. 요걸 가지고 얘 확률은 얼마? 0.14. 그렇지. 얘 확률은 0.14야. 자, 그 다음에 는 한 다음에 2분의 1 하고, 자, P,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 Z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요쪽에 1.4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게 지금 1.4인데, 그게 2분의 1 곱하기 얘랑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요 초록색 부분이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요 초록색 부분이 0.28이 돼야지 그거 곱하기 2분의 1 하면 0.14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맞지? 그러면은 봐봐. 자, 지금 이거 표준정규 분포잖아요. Z니까. 그러면 Z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그 확률이 0.28이냐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0.28이라는 확률은 누구랑 연관이 있을까? 요거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요거랑? 그치? 이 0.22라는 녀석의 반대가 0.28이니까. 그쵸? 그러면 결국은 자, 요거 0.58. 이 0.58이 요 자리에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0.58이 되어줘야 그래야 이 초록색 확률이 0.28이 나오는 거고,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요 0.58이 요 분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요 분수를 계산하면은 0.58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갖다라고 놓으면 양변에다 곱하기 5 할 거니까 K-50.1 요게 여기다 곱하기 5 하면은 0.2분의 아니지 2.9네. 그치? 5 곱했으니까. 그러면 50.1이 2항되니까 K는 몇일까요? 53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K 값은 53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일종의 커트라인 문제인데 뭐 정규분포가 이제 두 개고 서로 비교해야 돼가지고 약간 어렵게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85쪽으로 가서 오늘의 목표는 87쪽까지입니다. 자, 85쪽으로 가서 유형 11번을 보시면 유형 11번은 이거 이미 여러분 배운 거야. 자, B가 뭐죠? B? 이항분포죠?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n, p 이렇게 쓰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배웠잖아. 이항분포를 따르는 x라는 확률 변수가 n 값이 충분히 크면 무엇을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정규 분포는 n 한 다음에 여기다 뭘 쓰죠?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는 게 정규 분포잖아. 그죠? 근데 이 정규 분포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따르는 정규 분포라면 그러면 여기서의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평균을 말하는 거잖아. 그지? 준영아, 이항 분포에서 평균 어떻게 구하죠? np로 구하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는 np에 해당되는 값을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분산이잖아. 분산. 이항 분포에서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그죠? 1-p를 우리 보통 q라고 하니까 npq가 분산이지. 그래서 요렇게 생기는 값으로 우리가 평균과 분산 자리를 대체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결론은 이항 분포를 따르는 x에서 n 값이 충분히 크면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때의 정규 분포는 np, npq라고 써지는 요런 정규 분포다. 그치? 이게 이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죠. 그런데 지금 이 529번 문제를 보면은 한 번 더 한 단계를 더 넣어준 거야. 이 529번. 자, 529번은요. 처음에 제시된 모양이 요렇게 생겼거든. 특히 요 부분. 요 부분을 보시면 이거 인형아 뭐지? 독립시행이야. 그치? 독립시행. 준영이 알지? 독립시행. 하영이 알죠? 독립시행. 근데 우리가 독립시행이랑 이항분포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 똑같은 상황에서 쓰는 거잖아. 독립시행도 일정한 확률을 가진 사건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이항분포도 마찬가지. 일정한 확률을 가진 사건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맞게 독립시행을 이항분포로 바꿀 수도 있고 이항분포에서도 필요하면 독립시행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잖아. 그치? 자, 그러므로 이 독립시행을 보면 이걸 서준아 이항분포로 바꿀 수 있죠. 지금의 상황을 나타내는 이항분포는 뭐라고 써야 될까? 그죠? 180번 도전했고요. 그 도전에 성공할 확률이 6분의 5인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먼저 독립시행을 이항분포로 한번 바꿉니다. 180, 6분의 5. 자, x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근데 하영아 방금 이항분포를 뭘로도 바꿀 수 있다고 배웠어? 독립시행에서 이항분포로 넘어왔지? 그럼 이항분포를 뭘로도 바꿀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수업의 주제는 누구죠? 그리고 오늘 수업의 주인공 계속 무슨 분포 얘기를 하고 있었어? 정규 분포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치? 그리고 방금 전에 여기서 얘기한 게 뭐예요? 이항 분포를 따르는 x를 n 값이 충분히 크다면 뭘로 바꿀 수가 있다? 자, b 붙어 있는 게 이항 분포지 하영아. n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정규 분포지. 그럼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뜻이에요? 이항 분포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어? 가 이 유형의 주제인 거야. 어? 오늘 수업의 주제는 정규 분포고 그 중에 이 유형의 주제는 이항 분포로 주어져 있는 상황을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어가 이 유형의 주제인 거야. 그지? 그러면 지금 봐봐. 자, 지금 요게 뭐예요? 이게 이항 분포지? 그럼 이 이항 분포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정규 분포로.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얘를 정규 분포 n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근데 정규 분포로 바꿀 때 이 자리는 어떻게 계산해서 채워줘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그쵸? np죠. 그죠? 이항 분포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여기가 15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여기는 그렇죠. 150 곱하기 6분의 1 하면 25거든. 25를 여기다 어떻게 쓰는 게 더 이쁠까? 5의 제곱으로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x가 따르는 정규 분포인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정규 분포를 가지고 이 확률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하영아? 자, 그럼 이제 이 확률을 구하려면 자, 이거 정규 분포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무슨 과정이 필요하겠어? 맞아요. 표준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Z로 바꿔주면 160이 표준화되면 얼마일까? 2겠네. 2, 그치? 자, 그러면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것은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77이라고 알려줬어요. 오케이? 자, 그럼 요거의 답은 뭘까요? 맞아요. 그럼 얼마죠? 맞아요. 그쵸? 0.028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항분포로 주어져 있는 상황을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그쵸? 자, 그게 529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533번으로 가볼게요. 533번. 자, 86쪽에 533번. 자, 이것도 이제 이항분포에서 시작해가지고 정규분포로 넘어가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계적 추정 단원을 제외하고는 제일 복잡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같이 나오는 거. 자, 533번을 보면 일단 문제를 딱 봤을 때 최초의 상황은 분명히 이항분포예요. 최초의 상황이 뭐냐면 400명의 예약을 받았어요. 근데 서준아, 한 명이 예약을 취소할 확률이 20%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약을 하면 그 사람이 올 확률이 80%, 취소하고 안 올 확률이 20%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렇다면 400명의 예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공할 확률이 5분의 4인 사건을 몇 번 반복한 거야? 400번을 반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황은 우리는 뭘로 써야 돼? 이항분포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400번 도전에 자, 성공할 확률이 얼마다 준영아? 5분의 4 이렇게 쓰는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그치? 그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x 이렇게 써주면 요 x가 이제 뭘 나타내는 확률 변수냐면 요 x는 실제로 뭐라고 할까? 그냥 실제 탑승객 이렇게 쓸게요. 실제 탑승객. 그러니까 예약을 한 다음에 진짜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자, 실제 탑승객의 숫자를 x라고 하면 그 x가 바로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안아, 우리는 이런 이항분포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방금 배웠어? 뭐라고? 어? 뭔데? 독립시행 아닌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누가 예안이한테 자, 그러면 딱 승객이 350명 올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봐. 이렇게 물어보면 독립시행이야. 왜냐면은 400번 도전했는데 딱 350번 성공할 확률을 물어본 거니까. 이건 독립시행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탑승객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죠. 그럼 X가 지금 탑승객이잖아. 탑승객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 정원이 340명이야.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P, X가 어떨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340가 그렇지. 이럴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맞지? 이럴 확률을 이런 방식으로 독립시행으로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구해요. 왜냐면 340의 확률이 아니라 340 이하일 확률이니까 340, 339, 338, 337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독립시행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치? 그래서 독립시행이 아니라 예안아, 오늘의 수업의 주제는 뭐야? 정규분포. 그치? 그래서 이항분포로 시작했지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확률을 구하라는 유형이라고.
오케이? 그럼 바꿔봐. n으로 바꿔봐. 정규분포로. 뭐라고 써야 돼? 320, 64니까 8제곱이죠. 그죠? x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요. 그 정규분포에서 이제 340 이하일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 표준화 시켜야 되겠네. 표준화 시키면 뭐예요? 2.5, 그치? z가 그러면 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뭘까 답이? 0.0062가 아니고요. 0.9938이요. 맞아요. 그쵸? 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여기다가 0.5를 합쳐줘야 되는 거죠. 그쵸? 헷갈리면 그림 그려. 틀리지 말고 헷갈리면 그림 그려. 자, 이제 0.9938. 그럼 무조건 그림 그려. 괜히 머릿속으로 생각했다가 틀리면 얼마나 억울해. 이거 다 해놓고서. 자, 0.9938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싫은데? 자, 534번 볼게요. 이거 조금 어렵다. 534번. 자, 534번은 문제를 읽어보면 한 번의 시행에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8분의 1, 1점을 잃을 확률이 8분의 7인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을 448번 독립적으로 시행했을 때 245점 이상 얻을 확률을 구하시오.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여기서 우리가 변수라고 보이는 요소가 두 가지라서 그래요. 지금 이 게임을 448번 했으니까 448번 중에 몇 번은 성공하고 몇 번은 실패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448번 중에 몇 번 성공했느냐, 그 성공 횟수도 확률 변수가 되고요. 또 그때의 내가 얻은 점수 있잖아. 점수도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어.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보여가지고 어려운 문제로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자,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x라는 확률 변수와 y라는 확률 변수를 두 가지를 잡을 건데, x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448번 독립적으로 시행을 했잖아, 이 게임을. 그치? 그러면 이 448번 시행을 했을 때 내가 성공한 횟수 있죠? 내가 몇 번 성공했는지 성공한 횟수를 x라는 확률 변수로 볼 거고, 그 다음에 y는 뭐냐면 그때 내가 얻은 점수를 y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준영아, 이 성공한 횟수 x 있잖아. x는 448번에 도전을 했고 그때 10점을 얻는 거, 이걸 당연히 성공으로 볼 거잖아. 그러면 그 성공할 확률이 8분의 1인 거니까 이 x는 무엇을 따르는 확률 변수야? 맞아요. 이항분포. 어떤 이항분포를 따를까? 그렇지. 오늘 정답률이 좋은데. 자, 이게 x가 따른 이항분포야. 그치? 맞죠? 근데 이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면 x는 무엇도 따른다라고 배웠지 방금? 정규분포도 따른다고 배웠지, 그치? 그럼 우리는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놓을 수도 있겠지. 그죠? 자, 근데 얘를 이제 정규분포로 바꿀 때, 자, 여기 앞자리, 이 앞자리는 어떻게 구한다? np로 구한다. 그럼 여기다가 8분의 1 곱하는 거니까 얘를 8로 나누면 되겠네. 그러면은 56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그죠? 여기다 8분의 7 곱하면 되지. 그러면은 49니까 뭐라고 쓸까? 그렇지. 자, 그러니까 x에 대해서는 완벽히 파악이 됐어요. x는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고 변형시키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까지 왔어요. 그쵸?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245점 이상을 얻을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245라는 값은 x 값이니 y 값이니? y 값이야. 그쵸? 그게 이 문제의 고비입니다. 우리는 x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y가 245 이상일 확률을 물어봐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우리한테는? 두 번째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분포는 x의 정규분포지. 근데 우리가 얻고 싶은 확률은 y의 확률이지. 그럼 결국 우리는 x와 y 사이에 관계식이 있으면 되는 거야. 지금 생각해봐. 이 게임을 448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448번 했는데 그 중에 x번만큼은 성공을 했죠. 그럼 실패는 몇 번 했을까? 성공한 횟수를 x번이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448 빼기 x가 바로 뭐가 돼요? 이게 실패한 횟수가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럼 우리가 이 성공한 횟수와 실패한 횟수를 잘 조합하면 내 점수를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문제에서 그랬잖아. 성공하면 10점을 얻는 거고 실패하면 1점을 잃는다라고 말해줬잖아. 그쵸? 여기에서 우리는 x와 y 사이에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고 그 관계식이 있으면 이제 답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와 y 사이의 관계식 찾아볼게요. 자, 얻은 점수 서준아 지금 x번 성공했지? 몇 점 얻었을까? 한 번 성공할 때마다 몇 점을 얻어요? 10점을 얻지? 그러면 성공한 횟수에다가 10 곱해야 되겠지? 자, 대신에 실패한 횟수가 지금 448 빼기 x인데 요 횟수만큼은 1점을 잃었잖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합쳐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X 마이너스 448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1x 마이너스 448 맞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다 왔어. 이제 답만 찾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자 245점 이상을 얻을 확률이라고 그랬잖아. 이 245점은 점수니까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y가 245 이상일 확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준영아 우리는 y에 대한 정규분포는 아직 모르지. 누구에 대한 정규분포를 알아? x에 대한 정규분포를 알잖아. 그러니까 이 확률을 y 말고 누구에 대한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x에 대한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지. 그죠? 근데 방금 전에 우리는 y가 11x 빼기 448인 걸 알았잖아. 어떻게 버릴까? 집어넣으면 돼. y 자리에. 그치? 그래서 y 자리에다가 자 11x 마이너스 448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은 p 11x 마이너스 448이 24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되니까 448 넘어가면은 11x가 693이네요. 693. 그럼 요거 11로 딱 떨어지네. x가 6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됐지, 그치? 끝났습니다. 그죠? 자, 이 x가 6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요 정규분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쵸? 표준화 시키면 되는 거야. 표준화 시키면 p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네. 그쵸?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하영아 답이 뭘까? 그렇지. 그러면 0.1587 이렇게 되겠다. 맞죠? 0.1587.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고요. 이제 변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변형? Z1이요. 여기 정규분포 있잖아. 그걸로 네. 이게 x에 대한 정규분포니까. 그치? 우리는 x에 대한 정규분포를 알고 있기 때문에 x에 대한 범위로 바꿔서 푼 거죠. 그죠? 자, 오늘 마지막 한 문제. 진짜 빨리 끝날 수 있겠다. 자, 마지막 한 문제는 지금 42분입니다. 마지막 한 문제는 87쪽에 있는 541번인데 이 87쪽에 있는 문제는 주제가 뭐냐면 정규분포는 사실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평균도 다 다르고 표준 편차 다 다르잖아. 그지? 그러면 서로 다른 정규 분포를 갖는 자, 541번을 보면 그러니까 3개의 반이 나온단 말이야. 1반, 2반, 3반이 있는데 1반, 2반, 3반이 다 봉사 시간이 각기 다른 정규 분포를 가집니다. 1반 같은 경우는 40,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요런 정규 분포를 가져요. 1반, x1이라고 할게요. 1반이니까. 그 다음에 2반은 평균이 46이고 표준 편차가 7이에요. 요런 정규 분포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3반은 평균이 39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가진다. 이렇게 다 조금씩 다른 정규 분포를 가지는데 1반에 속해 있는 학생 중에 A라는 학생이 있는데 A의 봉사 시간이 42시간이래요. 1반에 있는 학생 중에 A의 봉사 시간이 42시간. 또 2반 학생 중에 B가 있는데 B의 봉사 시간은 47시간. 그 다음에 3반에 있는 C라는 학생이 있는데 얘의 봉사 시간은 49시간. 이렇게 각기 다른 시간을 만큼 봉사를 했어. 그냥 단순히 비교하면 C가 제일 많이 했고 B가 그 다음이고 A가 그 다음인데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이 A, B, C들이 각각 자기네 반에서 상대적으로 봉사 시간이 긴 학생부터 나열하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세 개가 다 서로 다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각기 다른 정규 분포 내에 있는 이런 값들을 어떻게 비교할까? 그거에 대한 대답도 뭐만 해주면 끝날까? 표준화 시켜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정규 분포란 표준화를 거치면 전부 다 한 종류의 표준 정규 분포로 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A라는 학생의 이 42시간이라는 요 값을요. 표준화 시켜버리면 얘가 얼마일지 구하고, 그쵸? B의 47시간 이것도 표준화 시켜버리면 얼마일지 구해가지고 세 개를 다 표준화 시켜버리면 공평하게 표준 정규 분포 상에서 어디 찍히는지가 나온다고요. 그쵸? 그래서 자 42를 표준화 시켜버리면 42는 요거에 의해서 지금 표준화되는 거잖아. 요거에 의해서 표준화되는 거니까 42를 표준화시키면 자 ZA라고 할게요. ZA는 3분의 42 빼기 40 그럼 얼마야? 3분의 2죠. 그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47 B 거는 ZB라고 할게요. 자 얘는 7분의 47 빼기 46이니까 얼마예요? 7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C를 표준화시킨 거 ZC는 4분의 49 빼기 39니까 이건 얼마니?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마지막에 나온 이 세 개의 분수는 전부 다 표준화를 거친 값이기 때문에 이 세 값은 전부 표준 정규 분포에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ZA는 3분의 2니까 뭐 여기가 뭐 1이라고 하면은 3분의 2면 여기쯤에 찍힐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ZA가 되는 거고 7분의 1이면은 방금 찍은 ZA보다 준영아 더 어때요? 7분의 1이면 더 작죠. 3분의 2보다. 0에 더 가까울 테니까 여기쯤에 ZB가 있을 거고 그리고 2분의 5면은 얘네 둘에 비하면 훨씬 크죠. 훨씬 크니까 2분의 5면은 여기쯤에 ZC가 이렇게 찍힐 겁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얘네 셋이 비교가 되는 거지. 비교가 돼. 누가 가장 높아요? C가 가장 높죠. 그러니까 자기네 반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누구다? A, 그 다음이 B 이렇게 되는 거죠. C, A, B 순서로 상대적으로 봉사 시간이 긴 거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끝! 자, 숙제는 87까지. 오늘 우리 준영이가 대답을 잘해가지고 10분이나 빨리 끝났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그 축제의 유혹을 이겨내고 와서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